화면 켜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울릉도 독도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까? 울릉도 독도와 간도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간도 얘기는 일단은 냅두고요. 일단 독도 얘기부터만. 오늘 독도만 얘기하고 간도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나고 간도가 더 중요한데 사실. 일단 이 120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120페이지 독도와 간도에 대한 얘기. 이거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면 또 되게 길어지고. 일단 이 울릉도 독도, 특히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다 들어봐가지고. 근데 문제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독도 문제의 핵심은. 이거 이해하려면 있잖아. 사실 1952년에서 53년에 이루어졌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우리 울릉도 독도가 다 우리 땅인 건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 논란의 핵심이 뭔지는 여러분들 정확히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일본이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굉장히 중요했거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이제 정근대 시절에 이제 독도 문제를 갖다가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문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먼저 얘기하고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근대 이전에 독도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간도도 해야 될 것 같다. 간도도 좀 얘기해 볼게요. 이러면 길어지는데 간도가 어딘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 독도인데 이거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독도는 일단은 근대 이전에 독도 문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독도 문제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중요한 거는 1953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언젠가 하는 걸로 하고. 잘 보고 있죠? 얘들아? 잘 보고 있죠? 이거 20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빨리 훅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자, 화면 다 켜셔야 됩니다. 다 보러 왔어, 지금. 화면 다 켜라. 황보, 채윤, 윤섭이 다 화면 끄고 있는데. 제발, 알겠습니까? 너네 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고 있다만, 그래도 좀 봐줘요. 자, 근대 이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우리 노랫말로 다 들었던 거야.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맞죠? 그러니까 지증왕 시절. 이런 거 말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지증왕 때부터 우리 기록에 처음 독도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는 울릉도 독도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이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고요. 이 조선에 해당되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조선시대 일단은 이 울릉도 독도뿐만 아니라 섬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태종 때. 얘들아. 태종 때 어떤 시기였냐면 이게 쇠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쇠환 정책. 교과서 이런 건 안 나오고 싶은데. 쇠환 정책, 공도 정책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공도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조선시대는요. 섬을 갖다가 비우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육지에만 사람이 살게 하고 섬에는 사람이 못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별씨, 왜 그랬을까? 왜 섬에서 사람이 사는 걸 막았을까요? 좀 흐리지만 이거는 유튜브 안 켤게요. 그냥 녹화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별씨? 왜 섬에 사람을 살게 못하겠을까? 섬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건가? 샘은 울릉도 출신인데. 뭐 잘 모르겠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외구 때문이었어요. 외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구가 섬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게 외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섬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께 내내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 내내 전기까지는 외구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외구의 영향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거기 사람 살면 세금도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받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섬을 비우는 정책을 썼죠.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른다? 쇠환 정책 또는 공도 정책이라 불러요. 독도반 애들한테 이거 해주는 건데 독도반 요즘 놀고 있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처음 들어보지만 어쨌든 태종 때부터는 조선시대 내내 섬을 갖다가 비우는 정책을 썼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 이거부터지.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는 세종 때부터죠. 세종 때부터. 세종 때는 알다시피 세종실록 지리지 맞죠?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알겠습니까? 지리죠. 알겠습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제 울릉도 독도가 처음 언급되기도 하면서 우리 땅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였고 더 중요한 거는 세종 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진짜 잘 아는 건 이제 이 숙종 때 얘기죠. 숙종 때 얘기하면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알아. 숙종 때 나왔던 누구? 한별씨 누구? 조선시대 이 사람 모르면 안 되지.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울릉도 독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람 누구? 그래, 하지 말고 뭐라고? 안영복 맞아요. 안영복. 안영복. 안영복은 어떤 사람일까? 안영복. 안영복은 너네 중학교 때 다 들어봤잖니? 맞잖아. 들어봤는데 말하라 하면 잘 모르죠. 정리해 줄게요. 안영복은 부산에 살던 어부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고기 잡던 어부였다고. 알겠습니까? 평민이야. 이게 근데 고기 잡는 사람은 사실 이게 농민보다도 더 낮은 신분이었던 건 조선시대 때 모습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하여튼 관직도 아니고 그냥 평민입니다. 알겠습니까? 평민이었더니 안영복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고기 잡다가 붙잡혀 갔어요. 누구한테? 일본 애들한테 붙잡혀 갔던 거예요. 그게 1차 도일입니다. 뭐라고? 1차 도일.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납치됐었어요. 고기 잡다가 일본 애들이 자기를 잡아간 거지. 알겠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납치가 돼요. 어쨌든 이 고기 잡다가 울릉도 인근, 그 당시 부산 사람들이 울릉도까지 왔나 봐요. 고기 잡으러. 왔는데 거기 일본인들이 막 고기 잡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잡혀간 거지. 일본으로. 오케이? 그래서 도토리현에 이제 가게 됩니다. 도토리가 많은 건 거기는. 그만할게요. 자, 도토리현에 잡혀가게 되고 거기 이제 번주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번주가 또 막부 정부에 보고하게 되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안영복이 거의 붙잡혀간 상황에서도 울릉도가 누구 땅이라고 하는 거 조선 땅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나 봐. 그래서 막부 이게 아무리 이게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게 잡혀간 거는 외교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겠었어요? 그거 맞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잡혀가봐 그러면 조선도 알게 되고 일본도 이거 잡아오면은 문제 되겠다 당연히 알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막부 정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일단은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때 막부에서도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그 서계를 갖다가 발급하고 이 안용복에게 주어서 이제 돌려보냈던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안용복 대단한 거지 뭐. 잡혀간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울릉도는 우리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독도 얘기하는데 왜 울릉도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울릉도 독도를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울릉도하고 독도를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울릉도가 우리 거면 독도도 우리 거인 거야. 이해됩니까? 너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독도 퀴즈 대회 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일본에 제일 가까운 섬 오키섬인데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 가지고 퀴즈 문제 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보인다는 거는 같은 섬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맞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본은 울릉도 독도를 갖다 따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따로 본다고. 너네 지도라 이런 데 보면은 표시된 거 보면 다 같이 표시하고 있던데, 아니, 다, 뭐, 구분 안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너네는 독도를 갖다가 자기 땅, 우리 땅으로, 조선 땅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라고. 중요한 어떤 그 일본의 반박 근거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보이는 섬인데, 실제로 보입니다. 가보면. 보이나 별로 없지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따로 다른 섬이냐. 같은 섬으로 봐야지. 부속섬으로 봐야지.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라고 하면, 울릉도 독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건. 알겠습니까? 우리 입장 그래요. 하여튼 일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 뭐 대마도에서 뺏겼다고 합니다. 이 서계 자체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막부 정부가 스스로 울릉도를 갖다가 자기 땅 아니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게 얘기해 준 거죠. 오케이? 그런데 2차 도일이 또 있었죠. 요건 뭐 2차 도일. 두 번째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또다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울릉도 독도 근처에 와가지고 막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도일은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항의했죠. 왜 자꾸 울릉도 독도에 가지고 자꾸 고기 잡느냐. 알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막부도 사과했죠. 막부 정부의 사과. 또 박아내요. 사과를 받아냅니다. 중요한 건 얘들아, 일본이 당시에 울릉도를 갖다가 자기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과, 알겠습니까? 안용복이 자기가, 이 신분이 뭡니까, 지금? 신분이. 그냥 평민이야. 알겠어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이때 2차로 넘어갈 때는, 뭐라 해야 되나? 관직이 있는 것처럼 넘어갔거든요. 너네가 선생님 행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네가 막 학교 나와가지고, 나 역사쌤인데, 나 한국사쌤인데, 이러면, 요거도 먹겠죠. 마찬가지로 내 당시에 건너갈 때 관직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관복을 입고 넘어갔었거든. 일본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안용복 처벌받고 그랬었어요.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숙종도 벌어졌던 안용복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막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안용복은 우리 울릉도 독도를 지켰구나 라고만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두 번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게 일본 이제 막부 정부죠. 그 당시는 막부 정부에게 이제 확답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이제 안용복 얘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근데 이거 이후에는 또 이제 또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근대 이후. 알겠습니다. 일본이 막 이제 메이지 유신의 이제 힘이 막 커지고 다른 나라 침략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다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근대 1881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섬들을 관리하기 시작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외국 선박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맞죠? 그 조선시대 내내 외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알겠어요? 우리는 일본하고 이제 교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하는 거 그 정도뿐이었지, 뭐 서양배가 등장하고 이런 건 근대 이후의 일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거 1881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섬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뭐 거문도 사건도 터지고 이러니까. 맞죠? 이후에 등장하는 거문도 사건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나중에. 맞죠? 그런 것처럼 섬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동안 펴왔던 이 세환 정책 있잖아요. 그 섬을 이제 비우는 정책, 공도 정책은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세환 정책이 끝난 건 이때예요. 세환 정책이 이때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을 관리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관리하려고 이제 1881년에 태종 때부터 실시돼 왔던 세환 정책을 갖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제 1882년에 울릉도 개척령을 선포해요. 울릉도 개척령. 이제는 울릉도에 사람을 들어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를 이제 경영하는 거죠, 국가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1881년에 이규원 보고서가 이제 뭐 계기가 됐었어요. 거기 이제 막 계속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산림도 체벌하고 있고 해산물도 따가고 있고 고기도 잡아가고 있고 이런 보고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1882년에 울릉도 개척령을 갖다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섬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니까 군수도 파견하지. 군수. 이건 너네 독도 퀴즈대에 잘 나오는 게, 우리 울릉도에서 최초의 군수가 누구냐면 그게 심흥택이야. 심흥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수로 부임하게 되고, 심흥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연히 울릉도하고 울도하고, 근데 이게 명칭도 바뀌어요. 그 당시 울릉도라 불렀던 걸 울도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석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와 석도를 모두 관할하는 심흥택 군수를 갖다가 임명한 것도 1881년 울릉도 개청령 이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을 갖다가 관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워둔 정책이었고, 188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섬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주장하는 뭐 섬이 없던 무주지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논리가 맞지 않죠. 알겠습니까? 독도를 갖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었고, 특히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이 선포하고 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900년에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선포하게 되는데,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 설명했네. 이게 이 얘기인데. 미안해요. 미안하다.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다. 쌤이.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한제국 칙령 얘기가, 제41조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군수를 파견하고,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요. 그 다음에 석도를 갖다가 관할한다는 갖다가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선포된 게 지금 독도의 날이잖아요. 맞죠? 10월 25일 날 독도의 날이 이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는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섬을 관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쇠한 정책으로 비워둔 거였고,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선포하여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네가 일본 애들이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러일 전쟁이 한참 시작되고 있었고, 끝나고 난 뒤에 너네가 무주지 선점론이라 해가지고 아무 주인 없다고 너네가 선포했었던 시마네 고시 제40호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독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만 할게요.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독도반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독도반 애들이 학교 나와야죠 말이죠. 학교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그 독도 문제는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핵심이지, 이거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전론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인데,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시마네 고시 제40호 선포해가지고 이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논리는. 몇 분 찍었나요? 이것만 해도 20분인데요. 간도 얘기는 어떻게 할까, 얘들아? 듣고 있니, 지금? 얘들아? 다 듣고 있죠? 네.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 수채화처럼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간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간도 해봐까지 얘기하려면은, 간도 협약. 간도는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하자. 알겠습니까? 지금 와이파이라서 불안정하니까 다음 시간에 찍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쌤이 너무 진짜 빨리 맞춰줬어요. 지금 와이파이라서 저 데이터 쓰면 안 돼 지금. 알겠습니까? 남는 시간은 딴 데 나가지 말고 웨이론에 남아있어라. 알겠냐? 웨이론 남아있으면 데이터 계속 쓰게 되잖아요.
실장 누구니, 실장? 실장. 실장 지금 뭐하고 있니? 황동민! 황동민! 황동민? 황동민, 대답, 그래. 지금 이거 독도 말고 독도하고 난 뒤에 간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서, 에그가 안 돼서, 에그로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말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너네가 알아서 자습하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3교시는 잘 들어가라, 알겠냐?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왜 이게 반응이 없죠? 애들 전부 다 지금 나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화면 켜봐, 얘들아. 내 말 들리니? 세환이, 은총이, 가빈이, 기철이. 알겠습니까? 대답도 없고.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습. 안녕. 나가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래. 아이고, 아이고.